시간제 직원 주제. 우리 마트에서 박진태 점장이 시간제 주부 사원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호. 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하지만 점장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머지않아 그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파랗게 질려 사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호의 하루는 매일 아침 8시 근무 시작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두운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서고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조금 어두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호의 인사에 돌아오는 것은 무심한 대답, 혹은 때로는 완전한 무시였습니다. 정직원인 박진태 점장은 시간제 직원을 그저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겼습니다. 같은 시간제 직원들조차 어째선지 미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 사람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잘난 척하지 않아요? 시간제 주제에 꼭 정직원처럼 말하고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뒷담화를 미호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지나칩니다. 손수 만든 소박한 도시락을 무릎에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점심을 먹는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호의 일솜씨에는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상품 진열 작업 시 냉동식품의 온도 관리에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위치에 놓인 상품을 아무렇지 않게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손길은 마치 정밀 기계를 다루는 듯 신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호가 박진태 점장에게 조심스럽게 건의했습니다. 점장님, 저기 냉동고 온도가 가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 안에 상품이 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 냉동고의 표시 온도는 규정값보다 1도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점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시간제 직원이 쓸데없는 걱정, 할 필요 없어. 이 정도는 오차 범위라고. 기계 문제는 매장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곤란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냉동고 고장으로 상품 일부가 녹아버려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온도가 변했던 것은 기계 이상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미호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제 직원이 우연히 발견한 것 가지고 우쭐댄다는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사실 미호의 정확한 지적 뒤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경험이 그녀에게 날카로운 관찰력과 분석력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함, 위기의 사소한 징후를 감지하는 능력, 미호에게는 그런 특별한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건방진 시간제 직원의 태도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미호 자신도 과거를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직장 분위기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4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미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10살짜리 딸 소희의 미소를 떠올리면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현관에서 반겨주는 딸의 활기찬 목소리가 미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소희는 선천성 질환을 앓았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지금은 평범한 초등학생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다 같이 피구했어요. 딸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고 있으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미호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간제 근무를 시작한 것은 딸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언제든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의 직장은 분명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건강과 행복, 그것이 지금의 미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딸의 미소를 보기 위해 미호는 시간이 자유로운 지금의 근무 형태를 선택한 것입니다. 남편 민주는 회사원이지만 영업직이라 귀가가 늦어 육아의 대부분은 미호의 몫입니다.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검진, 갑작스러운 컨디션 변화에 대한 대처, 미래의 수술비 마련까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제 근무라는 선택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전에 생활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과 마주하면 미호의 눈에는 복잡한 빛이 서리곤 합니다. 어느 월요일 보건소의 불시 점검이 우리 마트에 들이닥쳤습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매장에게 이보다 더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점검관이 날카로운 눈으로
각 부서를 샅샅이 훑는 동안 미호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코너 작업대에서 칼과 트레이의 세척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생고기를 다룬 도구들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채 다음 작업에 사용되고 있어 세균 오염에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해야 할까?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할까?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아르바이트생인 자신이 말해봤자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안전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미호는 용기를 내어 니시카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점장님, 정육 코너 위생관리 건으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나설 일이 아니야. 현장 일은 우리가 알아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결국 점검과는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 채 점검을 마쳤습니다. 니시카와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미호의 불필요한 참견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일 이후 미호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별일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드는 거야. 꼭 아는 척은 결국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뒷담화는 이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노골적으로 커졌습니다. 미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도시락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매장의 안전에 기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호는 딸을 재운 뒤 작은 노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매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냉장 설비의 온도 관리, 점검표 개선, 식품 진열 시 교차 오염 방지책, 직원들의 손 씻기 절차, 재검토 제안까지 모두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을 마트 현장에 적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익혔던 기술들은 식품을 다루는 이곳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호는 익명으로 그 제안서를 점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 없이 그저 현장 직원 드림이라고만 적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침 조회 시간에 니시카와 점장이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제출한 개선안을 검토한 결과 매장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훌륭한 제안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미호의 제안서를 읽은 니시카와 점장이 매장 위생관리 개선에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호의 제안 대부분이 채택되었고 매장의 위생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호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호는 남몰래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은 있었지만 그것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씁쓸함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 미호의 상황을 바꿀 만남이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봄, 새 학기 시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인 타나카 유타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경제학과 2학년인 그는 성실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미호 씨,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타나카의 정중한 인사에 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아, 타나카 씨,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호의 겸손한 태도에 타나카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을 배우면서 미호의 꼼꼼하고 정확한 가르침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미호 씨는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왜 다들 미호 씨를 멀리하는 건가요? 타나카의 솔직한 질문에 미호는 곤란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없나 봐요. 다들 불편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보기엔 미호 씨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일하시고 또 손님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타나카의 순수한 말에 미호의 눈가가 살짝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은 힘이 되네요. 하지만 타나카가 미호를 감싸는 태도를 보이자 주변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신입 주제에 건방지게 참견이야. 김대리한테 물들었나. 타나카까지 이상해졌네.
타나카 자신도 정직원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호는 그 사실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타나카와의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나카 씨, 저와 엮이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당신까지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미호의 배려에 타나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젊은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호는 다시 완전한 고립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는 주변 테이블이 텅 빈 채로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타나카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에 대학생인 그는 나름의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여느 때와 같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익명으로 개선 제안을 계속하며 매장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째서인지 파트타이머 주제에 눈에 띄려 한다는 새로운 오해까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모두 역효과를 낳는 상황에 미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 라카리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볼 때만이 미호에게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아.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의 길을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호는 잠이 들곤 했습니다. 7월의 어느 토요일, 점심시간이 지난 마르텍 마트는 일주일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였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과 연인들이 저녁거리를 사러 와 매장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호는 계산대에서 평소처럼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는 전자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녀의 목소리만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온 단골 손님, 도조 부부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75살의 도조 씨와 70살의 부인께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부부가 함께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가시는 미호에게도 매우 익숙한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조 선생님, 사모님. 미호의 따뜻한 인사에 도조 부부는 다정하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도조 씨는 평소와 조금 모습이 달랐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손놀림이 둔하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색도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모님도 걱정스러운 듯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호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즉시 그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도조 선생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미호의 걱정 어린 말에 도조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날이 좀 더워서 그래. 하지만 사모님의 표정에는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감, 아까부터 몸이 안 좋아 보여서요. 미호는 속으로 경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컨디션 난조의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에게 섣불리 무언가 지적하는 것은 파트타이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도조 씨가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려던 순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도조 씨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도조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칠게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계산대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동요하며 큰일 났어요. 구급차 불러요.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그저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니시카와 점장이 달려왔지만 그 역시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불렀어. 도착까지 10분은 걸린다고 하더군. 심근경색의 경우 이 시간의 지체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에도 도조 씨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가슴을 세게 움켜쥔 직후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도조 부인의 비명이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조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호의 뇌리에 과거에 쌓았던 지식과 경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시 망설인 후 미호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파트타이머도 정직원도 상관없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미호는 인파를 헤치고 도조 씨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전문가의 냉철함과 집중력이 깃든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도조 씨, 제 말 들리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미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한 톤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확신에 찬 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조 씨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호는 재빨리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마치 훈련받은 전문가 같았습니다. 목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가슴에 오르내림도 없었습니다. 호흡이 완전히 멎어 있었습니다. 호흡과 맥박이 없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호는 도조 씨를 바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주위의 직원들과 손님들은 미호의 변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늘 보던 아르바이트생 카네코 씨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네코 씨, 당신은 대체? 타나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호의 대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조 씨는 완전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미호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미호의 외침에 니시카와가 허둥지둥 사무실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습니다. 미호는 기기를 받아들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전극 패드 부착, 심전도 분석, 필요에 따른 전기 충격까지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전문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한 리듬에 맞춘 가슴 압박, 적절한 깊이와 속도로 시행하는 심장 마사지. 미호의 기술은 응급 구조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번갈아가며 미호는 침착하게 도조 씨의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이윽고 도조 씨의 가슴이 스스로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미약하지만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도조 씨의 부인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5분 뒤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미호는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미호의 정확한 지시와 설명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의료 관계자이십니까? 이 정도의 응급처치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급대원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한 경험과 훈련이 없다면 이런 침착함과 기술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어쨌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인께서도 함께 가주시죠. 도조 씨는 부인과 함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기 전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미호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라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미호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매장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호의 완벽한 응급처치에 압도되어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카네코 씨, 정말 대단했어요. 타나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미호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놀라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그녀는 조금도 자랑하려 하지 않는 걸까? 니시카와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무시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들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유능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네코 씨, 저기 아까는 니시카와가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할 때 미호가 부드럽게 말을 막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일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확실히 미호의 입지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 카네코 씨의 숨겨진 능력을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뜻밖의 인물이 마르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미호의 운명을 크게 바꾸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마르땅 정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어제 구급차로 실려갔던 도조 씨였습니다. 동방 회장님이셨습니다. 조수석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동방 사모님도 내리셨죠. 하지만 그날의 동방 회장님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걷는 모습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아내의 팔을 부드럽게 부축하며 두 분은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동방 회장 부부는 사무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서진우 점장에게 불려간 미호는 점장실로 향했습니다. 점장실에는 동방 회장 부부와 씁쓸한 표정의 서진우 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호 씨, 이분은 저희 한마음 유통의 모기업인 동방종합유통그룹의 대표이사 회장님이신 동방 회장님이십니다. 점장의 소개에 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던 동방 회장님이 대기업 유통그룹의 회장님이었다니. 김미호 씨,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동방 회장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옆에 있던 사모님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동방 사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 부부 자택이 이 근처에 있어서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장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김미호 씨께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동방 회장님의 설명에 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놀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미호 씨, 그 응급처치는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솔직히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미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까지 도립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응급 전문 간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동방 회장님의 물음에 미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아이가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해야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 근무 시간을 조절하기 쉬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지만 귀가가 늦어 딸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처하는 건 거의 제 몫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또 수술이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서 병원비도 모아야 하고요. 동방 회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을 위해 그런 결단까지 하셨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님이 무언가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와 함께 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이 매장의 위생관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더군요. 회장님은 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품의 온도관리, 진열 방식, 청결도 모든 것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으로 무언가 개선할 점이 보였던 겁니까? 그 순간 서진우 점장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혹시 그 익명의 건의서는? 미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손님들께서 안심하고 쇼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서진우 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동방 회장님께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실은 최근 몇 달간 익명으로 위생관리 개선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냉장 설비 관리 방법부터 교차 오염 방지 대책까지. 분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동방 회장님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김미호 씨가 간호사로서 가진 지식을 활용한 제안이었군요. 그 말을 들은 서진우 점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김미호 씨에게 정말 죄송한 짓을. 서진우 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내세워 김미호 씨를 무시했습니다. 책임감과 압박감을 핑계 삼아 김미호 씨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우 점장님,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도 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니요, 김미호 씨. 당신은 따님의 병과 싸우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진우 점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동방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우 점장, 내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나? 김미호 씨를 위생관리 팀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규직으로 일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마르땅을 포함한 계열사 전체의 품질 관리 수준 향상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한 지도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네. 실은 지난달 그룹 임원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올랐던 이야기입니다. 전 매장의 위생관리 수준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배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성 회장은 미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수락해 주신다면 따님의 병원 통원 스케줄에 맞춘 유연한 근무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면에서도 간호사 시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약속하겠습니다. 미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해낼 수 있을까요? 당신 이상으로 적임자는 없습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감염 관리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자세.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찾던 것입니다. 동성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그룹 내에서 새로운 시도 또한 전개할 수 있을 겁니다. 김미호 씨를 중심으로 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다른 매장에도 넓혀가고 싶습니다. 서 부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은 매장에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김미호 씨, 어떻습니까? 미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아이의 일을 고려해 주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미호의 대답에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미호에게 이 순간은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동성 회장은 특별히 마르땅의 아침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부서의 직원 50여 명이 매장 뒷공간에 모인 가운데 회장의 등장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동성종합유통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르땅은 저희의 소중한 계열사 중 하나입니다. 동성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미호 쪽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실은 얼마 전 직원인 김미호 씨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모두 미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미호 씨가 행한 응급처치는 의료 종사자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김미호 씨는 전직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로 전문 응급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래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껏 학력도 낮은 주제에 나대기만 하는 무능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여겨졌던 미호가 사실은 최고 수준의 의료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달간 매장의 위생관리 향상에 기여해온 익명의 개선 제안 또한 모두 김미호 씨가 낸 것이었습니다. 동성 회장은 손에 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식품의 온도 관리, 교차 오염 방지, 위생 관리 강화, 이 모든 것들이 의료 현장에서의 감염 관리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중 젊은 직원 한 명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미호에게 사과했습니다. 김미호 씨, 정말 대단한 분이셨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껏 미호를 피하기만 했던 직원들이 줄지어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미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께 그런 무례한 짓을. 미호는 모두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딸의 병을 통해 배운 것이 있을 뿐입니다. 미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의 병을 겪으며 반성한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타인을 헤아릴 줄 아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성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호 씨, 그리고 마르땅 직원 여러분, 오늘부로 김미호 씨는 위생관리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 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성종합유통그룹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의 지도하에 저희는 업계 최고 수준의 매장을 만들겠습니다. 미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는 매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내에 따뜻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해와 존경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미호는 동방종합유통그룹의 위생관리 팀장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주 나흘 근무에
딸의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은 반드시 쉴 수 있다는 조건으로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근무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팀장 배지를 명찰에 단 미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위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르탄점을 중심으로 그룹 내 다른 매장의 위생 지도까지 맡게 된 그녀의 존재감은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인사에 미호는 가슴 벅찬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시절의 전문 지식을 살려 구축한 위생관리 시스템은 그룹 전체의 품질 수준을 월등히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달에도 전 지점에서 위생감사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부장의 보고에 미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때는 자신을 적대시했던 서부장도 이제는 미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 팀장님 덕분에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자신을 떠올리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민주는 대학교 졸업 후 동방종합유통그룹의 입사가 확정되어 미호를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을 만나고 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스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진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리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미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우리 엄마가 엄청 많은 가게에서 아주 중요한 일 한다고. 나중에 엄마, 일하는 거 꼭 보여줘, 응? 딸의 순진한 말에 미호의 마음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 건일 역시 아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미호,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 우리 아리를 챙기면서 당신의 전문성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잖아. 정말 장하네, 여보. 가족의 이해와 지지 덕분에 미호는 일과 육아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토요일에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외로운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잊고 뛰어들었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하구나. 미호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때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을지도 몰라. 준비 기간이라니 아리의 병,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미호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문 지식도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분명 길은 열리는 법이니까요. 엄마, 진짜 멋있다. 나도 커서 꼭 엄마처럼 될래. 딸의 천진난만한 말에 미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멀리 돌아온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존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서 딸의 곁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호는 딸을 꼭 껴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단 한 분의 고객이라도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미호와 가족의 밝은 미래를 비추는 듯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 드렸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꼭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죠.